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2회에 출제됐었던 전기기사, 전기자기학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보시면 자유공간 중에 x는 2, g는 4라고 나와 있고요. 로엘이라고 하는 선전화 밀도가 있네요. 점 0,0,4에서 전개를 구해라. 그러면 어쨌든 선전화 밀도가 존재할 때 전개 2는 2파이에 입실론 제로 r분의 로엘이다 라는 건데, 그럼 요거는 이제 수치로 대입을 하게 되면 18 곱하기 10의 구순 곱하기 r분의 로엘인 거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리 벡터를 찾아낼 거예요. 거리 벡터는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를 빼기로 했고 0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2i x, y, 진데 y 좌표, 그러니까 x, y, g, y가 없으니까 얘는 무시. 4에서 4 빼서 이거 하나네요. 그냥. 그럼 거리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건 그냥 얼마예요? 2가 되네. 그럼 r이라고 하는 2분의 로엘이 얼마예요? 그냥 로엘 이렇게 써 있나 봐요.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9 곱하기 10의 구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 그런 모양이 없으니까 숫자로 바꾸지 맙시다. 숫자로 바꾸지 말고요.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r에다가 2만 대입을 하는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거리 벡터에 2만 대입하면 결국에 남는 거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분의 로엘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AX냐 라고 하는 방향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건 스칼라인데? 그럼 이거 뭐예요? 벡터화 시켰다는 거예요. 저 스칼라였던 2를 벡터로 만들어 줘라. 그럼 벡터로 만들려면 방향 벡터의 스칼라 크기를 곱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방향 벡터는 거리 벡터의 크기분의 거리 벡터가 될 거고 2라고 하는 전개의 스칼라 값을 곱하자. 그러면 거리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구한 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엘이다 라고 하면 2하고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엘. 일단 2파이는 아니에요. 4파이 입실론 제로인데 마이너스니까 아닙니다. 얘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i라는 성분은 ax 성분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로엘의 ax 성분 또는 i 성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벡터화 시키는 문제예요. 저희 책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죠. 2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자기 모멘트가 나와 있고 지구자기의 수평 성분 10.5 암페어 턴퍼메타인 곳에서 지자기 좌우면으로부터 90도 회전시킬 때 요하는 E를 구해라. 토크 T를 MLH 사인 세타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이때 회전할 때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 인테그랄 0에서 토크 T까지, 세타도까지죠. T까지가 아니라 세타도까지 토크 T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러면 얼마? MLH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단위는 1이니까 줄이 나왔겠죠. 우리가 대입하는 건데 ML이 같이 나왔어요. 자기 모멘트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H라는 자개가 10.5 곱하기 하기를 1 마이너스 코사인의 90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얘만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줄이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3번 가보도록 하죠. 단면적이 S, 단위 길이당 건수가 N0인 무한이긴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H는 쉽죠? N0I다 라고 하는 N0I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내시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자기 인덕턴스지, 지금 제가 썼던 H는 자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인덕턴스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인덕턴스 L은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가 L분의 뮤 SN 제곱이 돼요. 그럼 무한장 솔레노이드로 가면 길이를 모르고 미터당 권선수를 모르기 때문에 뮤 S N0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뮤 S N0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2번 쓰시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썼던 건 뭐냐면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자개라고 하는 녀석 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는 L분의 NI가 되는 거니까 2파이 R분의 NI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개고, 얘를 주해적분 법칙으로 만들 때 L분의 NI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길이나 권선수를 몰라서 여기가 N0가 되는 거고 곱하기 I다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자개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지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지는 늘 다르니까 두 가지 다 알고 가자고 했었던 겁니다.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4번은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밀도 D가 나온 거네요. 최적당 정전 에너지도 나왔습니다. 유전율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최적당 에너지 공식만 알면 돼요. W2라고 해서 전개 파트에서 뭐 예를 들면 줄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던 최적당 에너지, 면적당 작용하는 힘 뉴턴 퍼 제곱미터랑 공식은 똑같았던 거. 그러면 네 가지가 기본이죠. 2 입실론 분의 로우 S의 제곱, 2 입실론 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였고, 유전율 구하라고 했고 전속밀도 나왔으니까 얘 쓰면 되겠네요. 결국 D제곱은 2배의 입실론의 W2와 같다. 그래서 유전율 입실론의 크기는 2배 곱하기 W2분의 D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2배에다가 W2 값이 얼마입니까? 4.8 곱하기 10에, W2니까 에너지인데 왜? 3 곱하기 얼마냐? 얘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전속밀도 D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에 제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2.17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11승,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시면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서 전피의 전개는 세타가 2분의 파이 즉 90도일 때 어떻게 되느냐. 전개 물었거든요. 이 전개를 스칼라로 풀면 4파이에 입실론 제로의 R3승분의 라지 M에다가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전개의 스칼라 값인데 이 세타 자리에다가 90도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 90도면 얼마예요? 0이죠? 0. 그럼 여기 없어진 거죠. 근데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 이 1일 때까지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 되죠. 그러니까 결국 0이 될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게 최대값이 되죠. 그럼 코사인 몇 도일 때? 0도일 때, 이럴 때가 최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감자력이 0인 걸 물었습니다. 감자력은 자와의 세기가 감해질 때 들어가는 어떤 힘인데, 이 감자력 H-를 구하실 때는 외부자계 마이너스 내부자계라고 하는 식이나 뮤제로분의 NJ라는 식을 쓸 때 이 N, 감자율이 있었죠? 그래서 감자율 N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구자성체가 되고, 감자율 N이 0이다 라고 하면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였죠. 지금은 0이니까 환상철심이라고 하는 2번을 체크하시면 6번도 해결이 가능하시겠네요. 다음 7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7번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0cm인 반원과 그 양단으로부터 직선으로 된 도체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 O에서의 자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10A라는 게 흐를 때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한 자계가 생기니까 자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 그럼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3번이나 4번 중에 생기겠죠.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때 자계 H가 원 같은 경우면 EA변의 NI, 원형 코일 중심에서는 요게 되는 거고, 지금은 반원이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분의 1. 그러면 4A분의 NI가 되는 거고, A라고 하는 반지름을 대문자 R로 쓰라는 얘기네. 근데 R이 10cm네요. 10cm가 되어 있고, 전류 I라고 하는 게 몇 암페아? 10암페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넣어볼 때 4A 떨어진 거리가 10cm니까 4 곱하기 0.1이라고 쓰고요. NI인데 I는 10을 쓰면 돼요. 단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 책에도 있었지만 요 N을 두 줄의 반직선이라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림과 같이 10cm 반원과 두 양단의 직선으로 된 여기에서 보고 요거 두 줄이니까 2. 여긴 근데 두 줄이란 말이 없어서 안 헷갈렸겠다. 요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건선수는 1회가 되는 겁니다. 1회가. 그래서 0.4분의 10이라는 거 하면 얘가 얼마야? 25인가? 그러네요. 4번이 정답이 돼요. 25.
원형 코일 중심 자개를 가지고 반원 코일 중심 자개로 바꿔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신 거예요. 다음 8번 패러데이 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패러데이 관은 정부의 단위 전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고 한번 패러데이 관으로 묶어놓으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하가 존재하면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니까 뭘로 보는 거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불연속으로 본다? 그죠? 전하가 있으면 불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하가 없으면 연속으로는 보라고 했죠. 연속 개념으로.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는 전속수 일정 같다 얘죠. 진전하가 없는 점에서는 불연속이 아니라 뭘로 봐라? 연속. 전하가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연속적인 게 되지만 전하가 없다면 불연속으로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9번 문제. 이거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림과 같은 원통상 도선 한 가닥이 유전율 입실론인 매질 내에서 지상 H 높이로 지면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을 때 혹은 가설되어 있을 때 대지와 도선 간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 이런 거죠. 가설되어 있는 원통도체가 있고 여기가 대지예요. 그러면 여기 높이를 H라고 할 거고 영상분에 의해서 똑같이 H만큼 떨어진 것에 영상분에 대한 영상 선전화 밀도에 대한 게 있죠. 이때 대지하고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C-라고 하는 게 영상분 때문에 있을 거고 평행도체 사이에 있는 정전 용량이 C라는 게 있겠죠. 근데 여기는 HH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상에서 반경이 A니까 여기가 A인 거야. 그럼 쌤들이 아시기를 요 C값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3장이었나? 평행 왕복도체에서 만들었던 C값이 ln A분의 D니까 A분의 2H분의 파이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지하고에 관련된 걸 물었거든요. 그래서 C-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국 C는 C-가 직렬이니까 2분의 C-가 되고 C-는 C에다가 2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한 ln A분의 2H분의 2파이 입실론이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데 보기에는 ln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여기를 바꾸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아크 하이퍼볼릭 A분의 H다라고 하는 녀석이나 여기 나와 있는 거나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걸 알면 답이 어디에 있냐 한 장 넘겨봐야 되는데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겠죠. 아크 하이퍼볼릭 A분의 H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3번하고 4번 중에 위에 2자가 들어가 있는 거 찍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저희는 뭐라고 했어요? ln A분의 2H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얘랑 같은지 어떻게 찾았겠냐고요. 공식이에요. 지수함수 가지고 하이퍼볼릭 함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저렇게 외워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10번. V가 3xy 더하기 g 더하기 4일 때 전개 2를 구하라고 하네요. 2를 구하는 방법은 전위를 가지고도 구하는데 그때 그레디언트 V 하면 되죠. 단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라.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나블라도트 V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라운드 X에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에 라운드 K가 되고 V가 스칼라,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돼 있는 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마이너스라고 붙여놓고 V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Y가 되죠. 3Y의 I.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X가 될 거고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네요. 그냥 K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할 때 마이너스 3Y가 얼마야? Y. 없네? 그냥이네? 어이구, 난 숫자 대입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대입이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Y의 I, 마이너스 3X의 J, 마이너스 K. 그래서 마이너스 3YI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3YI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겠네. 마이너스 3XJ라고 하는 거. 그럼 4번이 정답이 되죠. 여기까지만 봐도 다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는 4번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한 변이 L미터가 되는
정사각형 도체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점 자속 밀도를 구하래요. 중심 자속 밀도. B가 뭐예요? B가 뮤 H죠. 그럼 뮤라고 하는 거 하나 써요. 근데 다 보니까 뮤 제로밖에 안 썼네. 그럼 뮤 제로라는 거 하나 쓰고 H를 곱할 건데 이게 정사각형 도체니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정N각형 중심자기 H는 2파이 A분의 NI의 탄젠트 n분의 파이인데 요 n자리에다가는 얼마를 넣고 사각형이니까 4를 집어넣고 a라고 하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l이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을 누는 거죠. 이렇게 넣고 나면 그러면 h가 얼마가 돼요? 파이 l분의 2루트 2i가 돼요. 요 h를 여기다가 넣어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파이 l분의 2루트 2i에다가 뮤제로에다가 i가 있어야 되는데 몇 번에 그런 게 있나? 3번에 있네. l분의 i.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l이나 대문자 l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루트 2가 일단 들어가 있는 1번하고 3번 중에서 뮤제로라고 하는 거 그대로 있을 거니까 요 h 그냥 누는 거죠. 여기다가 파이 l분의 2루트 2i다라고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럼 파이 l 뮤제로 들어갔고 i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쌤들은 기억하실 게 정N각형 중심 자기의 공식에다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으로 나온 거니까 한 변의 길이로 표현하는 식들을 만들려면 정삼각형은 3분의 루트 3L을, 정사각형은 2분의 루트 2L을, 정육각형은 L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12번 문항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식 중에서 틀린 걸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가우스 푸아송 여기 있네요. 푸아송은 나블라 자승 도트 V가 일단 마이너스고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빠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환상철심에 권수가 20인 A 코일과 권수가 80인 B 코일이 감겨 있을 때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5mL이라면 상호 인덕턴스. 자, 간단하게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못 외우신 분들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A 코일이라고 하는 곳의 인덕턴스를 먼저 생각하지 말자. 권선수부터 볼게요. NA라고 하는 A 코일의 권선수가 20이고 그리고 NB라고 하는 B 코일의 권선수가 80입니다.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A라고 하는 녀석을 5mL이라고 한다면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몇 mL이냐? B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LB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상호 인덕턴스예요. 근데 상호 인덕턴스 M은 KL 루트 L1, L2라고 하는 걸로 구할 건데 K가 없는 거다. 누설자속이 없으니까 1이 되는 거고 L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얼마냐면 5mH 됩니다. 5mH. 단위 다 m니까 그냥 내비둬 볼게요. 그럼 L2 값 구하라는 얘기고 L2 값이 곧 우리가 알려고 하는 LP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인덕턴스는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L1 즉 LA 대 NA의 제곱은 모르는 LB 대 NB의 제곱하고 같겠구나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NA의 제곱 곱하기 LB는 NB의 제곱 곱하기 LA가 될 거고 LB라고 하는 걸 구할 거면 NA분의 NB의 전체 제곱 곱하기 LA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누는 거예요. 그럼 NA분의 NB 제곱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NA분의 NB 제곱 곱하기 LA. 그럼 LA가 얘도 LA였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NA분의 NB 곱하기 LA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1, 2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NA라고 하는 1차 권선수가 20회, 2차 권선수가 80회, 곱하기 LA가 5mL.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20mL이라고 하는 1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희 책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수치만 좀 다르나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진 않았고 저희는 이렇게 다 풀었었죠? 14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표피효과라고 하는 건 교류를 인가했을 때 전하가 도선의 껍데기로 이동하려고 하는 스킨 이펙트를 말하는 건데 침투 깊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침투 깊이라고 하는 델타 값을 혹시라도 알게 되려면 루트 얼마 오메가 시그마 뮤분의 2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2파이 F랑 2랑 약분하면 파이 F
시그마 뮤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표피 효과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낸 침투 깊이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주파수는 그대로 쓸까? 이거 시그마 뮤에 비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침투 깊이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얇아진다. 맞네. 1번이네. 14번에 1번만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죠? 요렇게 찾으면 되고, 투자율이 크면 뮤라고 하는 투자율은 표표가가 커지는 거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요 식만 알면 14번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15번. 자기회로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네요. 자기회로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임의의 결합점으로 유입되는 자속의 대수합은 0이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전기회로에서는 시그마 i 이꼴 0이다 라고 쓰는데 요 i에 대응되는 게 시그마 자속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시그마 e는 시그마 ir이다 라고 쓰는 게 제2법칙인데 여기는 시그마 e 기전력에 대응되는 기자력은 시그마 자속과 자기저항을 곱한 것의 대수합과 같다. 그래서 옳은 것 찾으라고 하니까 1번에 보시면 임의의 결합점으로 유입하는 자속의 대수합은 0이다. 자속의 대수합은 0이다. 이거네요. 그죠? 2번은 임의의 폐자로에서 자속과 기자력의 대수합이 아니라 자속과 자기저항의 대수합은 기자력의 대수합과 같다 이런 얘기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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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는 위에 거밖에 못 쓰는 거죠. 자, 다음 16번은 W12의 에너지를 갖는 콘덴서를 병렬 연결한 경우 총 에너지는 자 여기를 후 W를 후 W12를 더한 게 전 그러면 손실이 생기니까 후가 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죠. 후 쪽이 작은 거예요. 입력 쪽이 커지는 거고 근데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 구할 수 있습니다. 17번 두 종류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입실론 1, 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진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계 조건을 나타낸 거. 자, 전개는 어디에? 경계면의 수평,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라고 해서 2원에다가 사인 세타 1을 곱한 값이 2,2에 사인 세타 2를 곱한 거랑 같다. 이게 전개는 경계면의 수평,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대신 전속 밀도 D1은 수직, 법선 성분이 연속이어서 D1의 코사인 세타 1 값과 D2의 코사인 세타 2가 같고 D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입실론이어서 2원의 입실론 1 코사인 세타 1은 2,2의 입실론 2 코사인 세타 2다라는 거죠. 이걸 각도로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하는 건 뮤2분의 얼마? 뮤1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맞는 건가? 옳게 나타낸 거네요. 그럼 2원의 사인 세타 1하고 2,2의 사인 세타 2, D1의 코사인 세타 1하고 D2의 코사인 세타 2,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입실론 2분의 1이라고 하는 3번이 맞는 거죠. 써놓은 것만 알면 17번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안 넘어갔네요. 18번 문제는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행판 도체를 간격 D미터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각각의 평면판의 면전화 밀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이 평면판 내부 전개요. 판에서 나오는 건요. 2라고 하면 2배의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였어요. 그죠? 근데 외부 전개라고 하니까 무한평판 사이라고 하면 내부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가 된다고 했었죠?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콘덴서가 존재할 때 한쪽이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고 한쪽이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으면 외부 어딘가의 P점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가기로 했어요? 플러스에서 나가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쪽으로는 들어오는 게 있는 거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드리면 평행판 콘덴서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 여기다가 단자가 있대요. 그럼 한쪽은 플러스 시그마가 한쪽은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데 판에서 나오는 전개가 2배의 입실론 제로 로우 S거든요. 한쪽 면을 기준으로. 그럼 플러스에서는 나가는 게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는 들어오는 게
그래서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상쇄,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상쇄여서 외부는 전개의 세기가 0. 그러나 내부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이니까 한쪽 판에서 나오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 곱하기 2가 된다. 그럼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다라고 하는 1번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건 책하고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19번.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자파의 속도는 주파수와 무관하다. 전파 1을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 일단은요. 속도 한번 볼까요? 속도. 그러면 위상정수 베타분의 각속도 오메가여서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고 루트에 입실론 뮤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이때는 S가 되는 거죠. 왜? 루트 입실론 뮤분의 1과 같으니까 얘가 람다 F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주파수하고 무관하다라는 얘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전파 2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가 된다. 파동고 임피던스에서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가 루트 입실론분의 루트 뮤잖아요. 그럼 2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게 HL 루트 뮤를 곱한 거랑 같다가 되는 거고 그게 파동고 임피던스인데 EX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눈대. 그럼 여기다가 요것만 볼까? 요것만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2는 에타 H니까 에타분의 2가 자기 H랑 같네요. 그럼 맞는 거지. 3번 전파 2와 자파 H의 진동 방향 수평인 종파. 종파라고 안 하고 횡파라고 부르죠? 이거부터 볼 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파가 아니라 횡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20번 앞전 효과를 이용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앞전 효과는 되게 광범위해요. 기계적인 압력을 가지고 전기적인 어떤 힘을 얻어내는 걸 전부 다 앞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자속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수정발진기, 마이크로폰, 초음파 발생기처럼 미세 조정이 필요한 건 대부분 다 앞전 효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속계는 아니다. 그래서 20번도 사실 암기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내었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6년 이후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